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5월 22일 토요일 오전입니다. 토요일 오전을 맞이해서 미국 시장 마감 시황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투자 전략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. 내용이야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. 삼성전자 그리고 SK, LG와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. 이런 부분들 어차피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 좀 발표가 됐던 것 같고, 좀 주목해 볼 게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.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미국의 이제 외교가 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들고, 결국은 백신을 다 접종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. 정상적으로 해외여행도 가능하다. 이런 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이 들어서,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좀 시장이 빠진다면, 코스피 기준으로 만약에 3,000선 또는 3,000선 이하로 빠진다면, 그때는 좀 컨택트 관련주, 여행 관련주, 항공 관련주, 그리고 소비 관련주,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이렇게 좀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어요. 나스닥 지수는 0.48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S&P 500 지수는 0.08% 정도 하락, 그리고 다우존스만 0.36%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지표는 계속 좋게 나왔어요. 이제 발표되었던 PMI 제조업 지수 그리고 PMI 서비스업 지수 모두 다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제조업 관련해서는 예비치 61.5를 기록했고요. 서비스업, 5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70.1을 기록했어요. 그래서 지표들은 좋게 나왔는데 나스닥이 가장 낙폭이 컸잖아요. 그 이유는 비트코인 또 규제 압박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 매물이 또 출회되었습니다. 중국의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을 받았고, 국내에서도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 또 비트코인 하락한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네요.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. 그리고 실체가 없는 거다.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와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시장에 나스닥에 약간 하락 요인으로 미쳤지만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. 하락 이유가 비트코인이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 포드가 6% 정도 강세를 보였던 게 좀 가장 큰 특징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이요. 공개 이후에 12시간 만에 사전 예약 물량이 2만 대였대요. 그래서 전기차 관련하여서 이제는 전기차 관련하여서도 테슬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. 이런 거를 또 포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포드가 SK 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관련 투자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, 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 LG화학, SK이노베이션, 삼성 SDI 모두 다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. 이런 부분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시장은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21선에서 딱 저항을 받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 뭔가 좀 코스피 차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21선 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는 썩 좋은 편만은 아니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또 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.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보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. 저점을 계속 이렇게 좀 높여가고 있다. 이런 부분들. 결국은 그래서 박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다.
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뭐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사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죠. 2013년도 약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2013년도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좀 두려워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그때 이제 급격스럽게 테이퍼링을 하다 보니까 S&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5%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.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10%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사실 여기서 뭐 코스피 기준으로 10% 하락하면은 뭐 막 2700선, 2800선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우려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예고를 계속 해주면은 큰 충격이 없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건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든 건데요. 아이와 함께 키즈 카페에 가요. 집에 갈 시간이 되죠? 처음에는 이제 그래요. 처음에는 한 5분 전쯤에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오려고 합니다. 부모 생각으로. 근데 애는 당연히 더 논다고 하겠죠. 떼를 쓰고 뭐 만약에 강제적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경험이 쌓이죠. 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는 한 30분 전부터 집에 가야 된다. 집에 가야 된다. 계속 얘기를 합니다. 5분에 한 번씩. 그러면은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도 5분에 한 번씩 집에 가야 된다고 했지만 계속 5분씩 더 놀다 보니까 어느덧 30분을 더 논 거거든요. 그러면은 좀 저항 없이 집에를 잘 따라옵니다.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 우리도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주식시장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2013년도에는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4월 FOMC 회의부터 코멘트로 이제 뭐 나오고요. 또 다음 6월달 FOMC 회의에서도 뭐 얘기들이 나올 거고 계속 얘기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뭐 그럴 때마다 일시적으로 흔들리겠지만 뭐 그때 뭐 갑자기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자리에서는 좀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뭔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. 특히 이제 좀 수급적으로 보시면요. 지금 외국인들이 5월달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. 뭐 4천억부터 시작해서 2조 7천, 1조 4천.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가 빠지지 않았어요. 5월달에. 어제도 이제 일본 보여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질 않아요. 그 이유는 이제 뭐 개인들의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결국은 시장이 뭐 급락은 하진 않겠구나. 뭐 이 정도 생각까지는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큰 뭔가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급락을 하진 않겠구나. 그런데 어차피 뭐 바로 올라가기도 힘들구나. 이 생각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적절하게 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시장을 관망해야 되는 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저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좀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성장주든 가치주든 실적이 받쳐주는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좀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. 주식시장은 항상 역사는 반복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테이퍼링에 대한 뭐 사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과거와 현재 좀 공부를 하는 좀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좀 토요일날 주말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